한 남성이 우연히 카페를 찾았다가 40대 여성을 만나게 됐습니다. 두 사람은 만남을 지속하며 친분을 쌓았는데요. 그리고 1년 뒤 여성이 유방암에 걸렸다는 갑작스러운 비보가 전해졌습니다. 남성은 여성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입금해줬지만 여성은 끝내 사망하게 됐는데요.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이 여성, 멀쩡하게 살아있었습니다. 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자, 먼저 사건의 시작이 된 그날로 가보죠. 네, 일단 이 남성은 지난 2020년 6월에 이 서울 강북구의 한 찻집에 갔다가 이 40대 여성과 알게 됐습니다. 그리고 두 사람은 급격히 가까워져서 그 이후에도 계속 알고 지냈다고 하는데 1년쯤 지났을 때 이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. 이 자신이 유방암에 걸렸다, 아이고야. 이런 소식을 전한 건데 이 여성이 경제적인 사정이 안 좋았던 건지 이 남성한테 혹시 치료비 좀 보내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합니다. 그런데 남성 입장에서는 친한 사이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치료비를 다 대줄 수는 없잖아요. 그랬더니 이 여성이 제안을 했습니다. 내가 만약에 죽더라도 갚겠다. 그런데 내가 사망하더라도 가입한 암보험이 있으니까 그 암보험료가 나올 거다. 치료비를 대신해서 그 보험금을 너가 가져가면 되지 않냐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요즘 암보험은 치료비도 일부 지원이 될 텐데요. 그러니까요. 예. 저도 그게 좀 이상한데 어쨌건 이 피해 남성 입장에서는 여성을 안 지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사연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정도 좀 많고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 여성이 뭐 가족이나 주변에 뭐 친한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 여성에게 치료비를 이제 보내줄 결정을 하고 2021년 10월에 여성에게 57만 원을 처음에 송금해주고 아이고야. 그 뒤로 4개월 동안 35번에 걸쳐서 총 2,900만 원이 넘는 돈을 보냈다고 합니다. 아이고. 하지만 이 남성의 2,900만 원의 치료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2022년 2월 이 40대 여성이 결국 사망했다는 메시지를 받게 된 겁니다. 야, 사망을 했습니다. 이 남성한테는 받아야 될 돈이 있었잖아요. 암보험, 사망보험금 그거 나왔습니까? 그 나오기 전에 문자를 이제 받았어요. 문자를 먼저 받았어요. 문자를 받았는데 문자에 일단은 그 여성의 지인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. 그래서 누구누구 씨가 사망했습니다. 이렇게 왔어요. 그러니까 받을 돈은 있지만 그래도 나와 친하던 사람이 사망했다고 하면 일단 좀 숙연하고 마음도 불편하고 슬프고 그러잖아요. 예. 뭐 이러던 상태였는데 또 이 지인이 뭐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일단 부의금은 뭐 보내야 되겠죠? 부의금도 보내달라라는 유로 얘기하지만 당신이 사망보험금을 받으려면 법률 자문 비용이 필요하다. 이렇게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. 이 말이 좀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일단은 누가 사망했으니까 좀 경향도 없고 내가 이거를 자문 비용을 안 보내면 예전에 썼던 거의 3천만 원 되는 돈 있잖아요. 그것도 이제 다 날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5개월 동안 또 이제 조금씩 걸쳐서 30회에 걸쳐서 2,820만 원을 또 송금했습니다. 앞서 보냈던 그 비용, 매몰 비용을 건지기 위해서 또 근데 법률 자문 보험금 받는데 법률 자문 비용이 왜 나와요? 없죠. 보험금이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보험금을 줍니다. 예컨대 준다면 그냥 얘기를 할 수 있고 문제가 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변호사 자문이나 전문가 자문을 받아봐라 했을 때 본인이 판단해서 가서 자문 비용을 들 수가 있지 보험회사에서 자문 비용 든다? 이건 사실 좀 의문스럽고요. 보험 수익자, 보험을 받는 사람을,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보험 수익자라고 하는데 보험 수익자를 이제 남성으로 변경을 했다 이런 뜻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. 아닌 부분이고 만약에 됐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거나 뭐 얘기를 했을 건데 그 부분을 뭐 자문을 한다는 건 좀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. 자, 9개월간 이 40대 여성의 암 치료비, 또 부의금, 또 법률 자문 비용 수천만 원을 줬습니다. 자, 이 남성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됩니다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자작극. 네, 처음부터 끝까지 이 40대 여성의 자작극이었습니다. 애초에 유방암 진단 받은 적도 없었고요. 암보험도 없었습니다. 그리고 당연히 사망하지도 않았습니다. 멀쩡히 살아 있었습니다.
또 그 지인이 뭐 부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잖아요. 그 지인이 보낸 것도 아니었고요. 본인이 직접 그 지인을 사칭해서 하하. 이 남성에게 연락을 한 거였습니다. 이 자작극을 모두 알게 된 이 남성, 결국 이 여성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됐습니다. 선수 냄새가 풀풀 납니다. 맞습니다. 결국은 이 사람 보니까 이 과거에도 이런 행동들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사기를 해서 특히 징역 1년을 선고받아서 징역형 1년간 복역을 했는데 복역해서 누범기간 3년 안에죠. 징역 살고 3년 안에 유사한 수법으로 이 범행을 되풀이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징역 1년이 이제 선고가 됐고 이 계속적으로 이런 사건을 반복했던 것은 보입니다. 자, 이게 전청조 사건 이후로 백 변호사님, 네. 일단 뭐 전청조도 그렇고 이 보험금의 보자만 딱 나와도 네. 이제는 좀 뭔가 딱 의심을 해야 된다. 그러니까요. 이거는 피해자분이 조금 더 의심을 했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는 아쉬움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기죄 형량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지금 이 여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잖아요. 이게 처음도 아니고 그 전에도 이런 비슷한 범행을 범했고 심지어 누범 기간이고.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사기죄에서 형량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금액입니다. 금액이 커지면 일반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죠. 하지만 피해자가 어떤 정도의 사정이냐에 따라서는 이 남성에게 5천 몇백만 원이라면 굉장히 큰 돈일 수 있잖아요. 맞아요. 근데 그걸 하나도 회복시켜주지 않은 상황에서 징역 1년을 살고 나면 끝이라는 건 사실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하거든요.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는 거의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것 같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.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. 전 개인적으로 형량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. 아니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제보 메일 또 카카오톡 제보 채널을 운영하잖아요.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온라인 쇼핑 사기, 피싱 사기 너무 많이 제보를 주세요. 근데 이거를 저희가 방송으로 어떻게 구현을 하기가 좀 애매해서 일일이 다 소개를 못 해드리는데 진짜 우리나라 왜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진짜 방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꾼들에 대한 형량 그리고 피해 회복 뭐 이런 게 워낙 만족스럽지가 않다 보니까 이 인간들이 이렇게 계속 활기치는 것 같아요. 사실 완벽하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않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형량이 반드시 가중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요.